내 이름을 되찾다. 72년을 살아왔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투명인간이 되었을까? 내 이름은 한미정.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한미정이었다. 지금은 그냥 현우 엄마, 은서 할머니, 지연이 어머니로만 불린다. 42년간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감까지 지냈던 내가 이제는 이 집에서 가장 조용한 존재가 되어버렸다. 아침 7시. 나는 어김없이 일어나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한다. 현우는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시고 며느리 지연은 화장을 하며 바쁘게 움직인다. 10살 손녀 은서는 학교 갈 준비를 하며 할머니, 도시락. 이라고 소리친다. 응, 은서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넣어뒀어. 고마워, 할머니. 은서의 밝은 목소리가 이 집에서 내게 건네지는 유일한 따뜻함이다. 하지만 그마저도 요즘 들어 점점 줄어들고 있다. 며느리 지연이 현우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여보, 어머니 방 좀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 은서가 친구들 집에 가서 놀다 보니까 우리 집이 너무 좁다고 하네.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이번 생일에 얘기해볼까? 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야? 생일. 내 생일 말이구나. 언제부터 내 생일이 집안일을 논의하는 날이 되었을까? 그날 저녁 작은 케이크 하나와 함께 내 72번째 생일이 시작되었다. 아니, 시작된 것 같았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지연이 예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 지연아. 현우가 케이크 위에 촛불을 켰다. 엄마 소원 빌어. 나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늘 그래왔던 것처럼. 그런데 촛불을 끄자마자 지연이 말했다. 어머니,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현우가 살짝 주저하는 듯 말을 받았다. 엄마 혹시 엄마 방을 서재로 바꾸면 안 될까요? 은서가 공부할 공간도 필요하고. 그럼 나는 어디서 자라고? 저기 작은 방 있잖아요. 창고로 쓰던 곳.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창고. 내가 72년을 살아와서 창고로 들어가야 한다는 말인가? 어머니, 요즘 은서가 친구들한테 부끄러워해요. 다른 집들은 다 넓고 예쁜데 우리 집은 할머니 방 때문에 너무 비좁다고. 지연의 말에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는 말인가? 엄마 깊이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엄마 혼자 쓰시기엔 그 방이 너무 크잖아요. 케이크 한 입도 먹지 못한 채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이 방, 남편과 함께 40년을 살았던 이 방에서 나를 내쫓으려 한다. 침대에 앉아 사진첩을 들여다보았다. 젊은 시절의 나, 아이들을 가르치던 나, 현우를 키우며 행복해했던 나.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그냥 공간을 차지하는 물건이 되어버렸구나.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조심스럽게 내게 다가왔다. 어머니, 어제 말씀드린 것 관련해서요. 서재 이야기. 네. 그런데 사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지연은 계산기를 들고 앉았다. 계산기. 내 앞에서 뭘 계산하려는 걸까? 어머니, 그동안 저희랑 같이 살아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지연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감사라니, 감사는 왜? 요즘 전세이자도 너무 올라서 저희가 숨 좀 돌릴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방만 잠깐 전세로 돌리고 어머니는 오히려 조용한 원룸 같은 데 계시면 더 편하시지 않을까요? 전세. 내 방을 남에게
물론 저희가 월세 관리 다 맡을게요. 어머니는 그냥 월세만 지불하시면 되니까요. 지연이 전자계산기 화면을 보여주며 말했다. 현우가 커피잔을 들며 대수롭지 않게 거들었다. 엄마도 이제 나이 있으시니까 남은 돈 관리 잘하셔야 해요. 나는 멍하니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42년간 교사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이 집에서 내가 쫓겨나야 한다는 말인가. 사실 집만 정리되면 저희도 숨통이 트일 것 같아요. 현우의 말이 칼처럼 꽂혔다. 집만 정리되면, 내가 없어지면 그들이 숨통이 트인다는 뜻이구나. 엄마도 그동안 충분히 사셨잖아요. 충분히 살았다. 과거형이었다. 현우에게 나는 이미 끝난 사람이었다. 그날 밤 나는 방 한 구석에 있는 서랍을 열었다. 내 통장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교사 연금 통장, 적금 통장, 예금 통장. 모두 한미정 이름으로 된 이 세상 유일한 내 소유물들이었다. 은행 잔고를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많은 돈이 있었다. 42년간 성실히 일한 결과였다. 그런데 그 돈으로 내가 내 집에서 쫓겨나야 한다니. 그 순간 깨달았다. 나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구나. 그들이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통장이었어. 다음 날 아침 우연히 은서의 그림 일기를 보게 되었다. 학교 숙제로 우리 가족을 그린 그림이었는데 아빠, 엄마, 자기만 있었다. 할머니는 없었다. 은서야, 할머니는 왜 안 그렸어? 아, 그냥 종이가 작아서. 종이가 작아서. 내가 들어갈 자리도 없을 만큼 작아서. 그림 아래 글씨로 우리는 행복한 가족입니다라고 써 있었다. 나 없는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었다. 이 집에선 난 그림에도 없구나. 눈물이 났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무력감을 느낀 적이 있었던가? 아이들 아버지가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혼자 현우를 키우며 밤낮으로 일할 때도 이렇게 절망스럽지는 않았다. 그때는 내가 필요한 사람이었으니까. 집 마당에 나가 앉아 눈물을 닦고 있는데 옆집 박노인이 낡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멈춰섰다. 울지 마요. 세상엔 자식보다 먼저 편 들어줄 사람도 있어요. 전 아무 데도 못 가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때는 만들면 돼요. 사람도 집도 나도 그랬으니까. 박노인의 말이 마음에 남았다. 갈 때는 만들면 된다고.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통장을 보며 마음을 굳혔다. 내 돈으로 산 집인데 왜 내가 눈치 보고 살아야 하지? 다음 날 부동산에 집 매물을 등록했다. 어머니, 이게 뭐예요? 지리언이 부동산 매물표를 들고 소리쳤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집 파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다. 갑자기라고? 나는 조용히 일어섰다. 너희가 내 방 빼앗아 가려 할 때, 내가 이 집에서 짐짝 취급받을 때는 갑자기가 아니었어. 엄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창고로 들어가고, 내 방을 남한테 전세 주고, 내가 그림에서도 지워지는 게 당연한 거였어? 지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 언제냐고, 매일이야. 매일 나한테 눈치 주고, 매일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매일 내가 없으면 좋겠다는 표정을 하잖아. 내가 72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다. 내 목소리가 이렇게 클 줄 몰랐다.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이야기해보자고. 이야기, 무슨 이야기? 내가 얼마나 더 작아져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언제 죽어야 너희가 편한지에 대한 이야기? 나는 통장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이 돈 다 내 돈이야. 42년간 아이들 가르치며 모은 내 돈으로 산 이 집이야. 그런데 왜 내가 여기서 눈치 보고 살아야 해? 현우가 당황하며 말했다. 엄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희는 아직 젊잖아. 건강하잖아. 일할 수 있잖아. 나는 이제 다 늙었으니까. 조용히 구석에서 죽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엄마가 아니야. 나는 소리쳤다. 나는 한미정이야. 72년을 한미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야. 지연이 울먹이며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생각해 보세요. 다시 생각해.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너희가 내 장례식에서 어머니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고 울면서 말할 때까지? 그 순간 나는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한미정이 아닌 누군가의 부속품으로 살았는지 깨달았다. 은서가 방에서 나와 울면서 말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소리 질러요? 나는 무릎을 꿇고 은서와 눈을 맞췄다. 은서야, 할머니 집으로 이사 갈 거야. 할머니 집? 여기가 할머니 집 아니에요? 할머니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일주일 후 집이 팔렸다. 시세보다 조금 높은 가격에 나는 그 돈으로 작지만 따뜻한 아파트를 샀다. 햇볕이 잘 들고 작은 정원이 있는 1층 아파트였다. 이사하는 날 은서가 울었다. 할머니 정말 가세요? 응, 은서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집에서 살려고 해. 현우와 지연은 말이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도 가지 말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짐을 옮기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때 알았다. 그들에게 나는 정말 필요 없는 존재였구나. 나는 그저 불편한 짐이었을 뿐이야. 박노인이 찾아왔다. 어때요? 새 집은? 좋아요. 조용하고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그럼 됐네요. 이제 뭐 할 건가요? 뭐 할 건가요? 아직 젊잖아요. 72살이면 요즘 한창 때지. 박노인의 말에 웃음이 났다. 한창 때라니. 누군가가 나를 젊다고 한 게 언제였을까? 근데 말이에요. 우리 동네 복지관에서 아이들 공부 봐줄 선생님 구한다던데 관심 있어요? 아이들. 내가 가장 사랑했던 아이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나이도 많고. 당연하죠. 교감까지 하셨는데. 그리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그렇게 나는 다시 아이들과 함께하게 되었다. 복지관에서 방과 후 교실을 맡아 저소득 가정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첫 수업 날 아이들이 물었다. 선생님 이름이 뭐예요? 한미정이에요. 한미정 선생님. 아, 이 소리. 얼마나 그리웠던 소리인가. 한미정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그때 깨달았다. 나는 여전히 한미정이었고, 여전히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었다. 아이들은 나를 할머니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한미정이라는 한 사람으로 바라봤다.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여기서 가까운 아파트에 살아. 혼자 사세요? 응, 혼자 외롭지 않아요? 전혀. 선생님은 이제 선생님만의 집이 있거든. 아이들이 신기한 듯 바라봤다. 혼자 사는 할머니가 외롭지 않다니. 선생님은 강해요.
강하다. 누군가 나를 강하다고 한 적이 있었나? 현우가 찾아왔다. 혼자였다. 얼굴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엄마를 사람으로 안 봤어요. 그냥 당연히 있어야 하는 가구 같은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엄마가 42년간 일하셔서 모은 돈으로 우리가 살면서 정작 엄마는 쫓아내려 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이제야 알겠어요. 이제 알았구나. 지연이도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은서는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은서가 내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집이 이상하대요. 너무 조용하다고 할머니 냄새가 안 난다고. 나는 조용히 차를 끓였다. 내가 직접 산 찻잔에 내가 좋아하는 차를. 현우야, 네, 엄마. 엄마도 미안해. 그때 너무 화내고 소리 지르고. 아니에요. 엄마가 화낼만 했어요. 아니, 더 일찍 화내셨어야 했어요. 하지만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니겠어. 현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다시 같이 살아요. 이번에는 정말 달라질게요. 아니야. 엄마, 나는 이제 여기서 살 거야. 내 이름으로, 내 집에서, 내 마음대로. 처음으로 내 선택을 당당히 말했다. 미안해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하지만 자주 놀러 올게. 은서도 데리고 와. 할머니표 계란말이도 해줄게. 현우가 웃었다. 정말요? 그럼. 가족은 가족이니까. 하지만 이제는 서로 독립된 사람으로서 만나는 거야. 2달 후, 현우 가족이 모두 찾아왔다. 지연도, 은서도 함께. 지연이 먼저 말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지연아, 됐어.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어머니를 그냥 부담으로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얼마나 혼자 견뎌오셨는지 생각해보지도 않았어요. 지연의 눈물이 떨어졌다. 어머니, 저도 직장 다니는 여성으로서 언젠가는 나이 들어 똑같은 상황이 될 텐데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은서가 내 품으로 뛰어왔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없으니까 집이 너무 이상해요. 은서야, 할머니도 보고 싶었어. 할머니, 이제 그림에 할머니도 넣을 거예요. 가장 크게. 은서가 새로 그린 그림을 보여줬다. 우리 가족 그림인데, 이번에는 할머니가 있었다. 그것도 한가운데, 가장 크게. 할머니, 진짜 안 들어와요? 우리가 할머니 방 다시 예쁘게 꾸며드릴게요. 은서야, 할머니는 이제 할머니만의 집이 있어. 하지만 은서가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놀러와. 정말요? 그럼. 그리고 할머니도 은서네 집에 놀러 갈 거야. 하지만 이제는 손님으로. 가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같은 공간에서 살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각자의 공간이 있을 때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저녁을 함께 먹으며 현우가 말했다. 엄마, 복지관에서 아이들 가르치신다고 들었어요. 응. 참 좋아. 아이들이 나를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줘. 선생님? 응. 할머니도 아니고, 누구 엄마도 아니고, 그냥 한미정 선생님. 지연이 감탄하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나이 들면 어머니처럼 살고 싶어요. 지연아, 나중이 아니라 지금부터야.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되기 전에 먼저 지연이라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그때 깨달았다.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 단순히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1년이 지난 지금 나는 복지관에서 한미정 선생님으로 불리며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다. 현우와 지연은 한 달에 2번은 꼭 은서를 데리고 찾아온다. 그리고 나도 한 달에 1번은 그들 집을 방문한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 소중한 손님이고 그들은 내 집의 주인이 아니라 반가운 방문자다. 박노인은 여전히 가끔 찾아와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때 말한 거 기억나요? 갈대는 만들면 된다고. 기억해요. 어때요? 잘 만들었나요? 네,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뭐 할 건가요? 계속 살 거예요. 한미정으로. 지난주에는 옛 제자들이 찾아왔다. 이제 어엿한 어른이 된 아이들이.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모두 소중한 사람이다라고. 그 말 덕분에 힘든 시기를 견뎠어요. 그때 깨달았다. 나는 지난 42년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해놓고 정작 나 자신에게는 한 번도 그 말을 해주지 않았다는 걸. 어젯밤에는 처음으로 내 생일을 내가 스스로 축하했다. 작은 케이크를 사서 73개의 촛불을 켰다. 한미정, 생일 축하해. 한미정, 너는 정말 잘 살고 있어. 한미정, 앞으로도 당당하게 살아. 거울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행복한 표정으로 복지관 아이들이 내게 편지를 써줬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꿈을 가지고 싶어요. 선생님은 할머니지만 할머니 같지 않아요. 그냥 멋진 어른이에요. 멋진 어른. 나는 이제 멋진 어른이 되었구나. 오늘 아침 은서가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우리 반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할머니 얘기했어요. 할머니는 혼자 사시지만 전혀 외롭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시고 정말 멋있다고 했어요. 그랬구나. 그랬더니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자기 할머니들은 맨날 아프다고만 하고 심심하다고만 하는데 우리 할머니는 꿈이 있다고. 꿈이 있는 할머니. 73세의 꿈이 있다니. 은서야,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 몰라요, 뭐예요? 100세까지 살면서 더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야. 정말요? 그럼 할머니가 100세가 될 때까지 27년이나 더 있어요. 맞아. 아직 할머니에게는 시간이 많아. 그 순간 깨달았다. 인생은 나이로 재는 게 아니라 꿈으로 재는 것이구나. 나는 이제 73세가 아니라 꿈을 향해 달려가는 새로운 시작점에 있는 거야. 한 달 후, 복지관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감사 편지를 보내온 것이다. 한미정 선생님께서 저희 아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어 주시는지 모릅니다. 선생님을 통해 아이가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처럼 나이 들어서도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지관 관장님이 나를 따로 불러 말했다. 한미정 선생님. 아이들과 학부모들 반응이 정말 좋아요. 혹시 내년에도 계속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아직 내가 할 일이 많이 남았는 걸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복지관이 빛나는 것 같아요.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았다.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자신감이 넘치는 눈빛이었다. 한미정, 너 정말 잘하고 있어. 그날 밤 일기를 썼다.
73년 만에 처음으로 오늘도 아이들을 가르쳤다. 아이들이 나를 보는 눈이 참 좋다. 존경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나는 이제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전한 사람이다. 한미정이다. 현우가 오늘 전화했다. 지연이 요즘 나를 닮고 싶다고 한다더라. 자기도 나이 들어서 나처럼 당당하게 살고 싶다고. 내가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다니. 신기하다. 박노인이 말했다. 갈 때는 만들면 된다고. 정말 맞는 말이었다. 나는 내 갈 곳을 만들었고 내 자리를 찾았다. 내일도 아이들을 가르칠 생각에 설렌다. 73세에 설렌다니. 이런 기분이 이렇게 좋을 줄 몰랐다. 내가 가르치는 아이 중 하나의 할머니가 찾아왔다. 70세 된 분이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은데 너무 늦었을까요? 늦었다고요? 70세면 아직 한창이시죠. 하지만 자식들이 뭐라고 할까봐. 자식들 뭐라고 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분의 눈이 반짝였다. 선생님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어요? 용기라기보다는 그냥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기 싫었어요. 남의 인생을요? 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할머니로만 사는 건 남의 인생이거든요. 내 인생은 따로 있어요. 그분이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럼 지금 시작하세요. 70세면 아직 30년은 더 사실 수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다. 내 변화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구나. 그날 밤 나는 다시 일기를 썼다. 오늘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 내가 나답게 사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특히 나와 같은 상황에 있는 여성들에게. 아마 이 세상에는 나처럼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고. 나는 이제 확신한다. 인생은 나이로 제한되지 않는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 나레이션 마무리.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남을 위해서만 살기에는 말이에요. 때로는 용기를 내서 자신만의 이름을 되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한미정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요. 혹시 여러분도 어디선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로만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50세든 60세든 70세든 상관없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잃어버린 자신만의 이름이 있다면 되찾을 용기를 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딸이 아닌 오직 여러분만의 그 이름을. 한미정 할머니는 73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살에 시작하실 건가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누군가의 부속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로 완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처럼 용기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서로 응원하며 함께 성장해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자신만의 이름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